자, 지난주에 봤던 내용 이어가지고 공법 틀을 좀 맞춰보고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죠. 지난주에 공부한 거 좀 복습을 좀 하죠. 자,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률로 되어 있었죠.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 두 번째로 도시개발법. 세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정비법. 네 번째로 건축법. 다섯 번째로 주택법. 그리고 여섯 번째로 농지법까지 총 6개 법률이었고, 이 중에 국토개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출제도 비중이 30%고, 그 다음에 공법 틀을 이루는 가장 중심 내용이고, 다른 과목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국토개법은 한마디로 계획에 관한 법이라 그랬죠. 국토공간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이용하는 건 계획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을 말하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이 도시군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6가지 계획을 수립하죠. 첫 번째로는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 구역이란 계도, 수시 4가지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6가지 계획이었고, 이 기본 의미는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고, 이 계획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서 이 계획을 잘 만들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 2가지가 먼저 있었죠. 두 번째,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의미가 어디에 발전 방향? 광역 계획권.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각각 수립하는데, 각각 수립하다가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둘 이상의 특광지군 지역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거기 광역도시 계획이었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이 도시군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을 말하고 특광지군의 기본을 정하는 계획,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2가지 계획은 모두 다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방향을 구체화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가 있었죠.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역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조사부터 하죠.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계획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건데, 일단 해당 지역에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주민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견을 또 듣고, 그 다음에 관계력 기관과 협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느 계획이나 이 계획은 현재 이렇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정해진 계획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실행되는 수단이 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은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주거지역으로 정해서 주거지로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한을 한 것이고 그 제한을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 지구, 구역별로 토지 이용 행위가 제한이 되고 제한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도 토지 이용 행위가 제한이 되는 거죠. 다만 이 제한 내용이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제한들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한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안 한다? 오늘 문제도 있었는데 그 OX 문제 중에 3번인가?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그 행위 제한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용도적 간의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용도지구 제한은 조례로 정해지고 용도구역 제한들은 다 개별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제한대로 토지가 이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해서는 제한 내용이 계획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별 필지별로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형태, 뭐 색채, 구조 뭐 등등을 상세하게 정한다 그랬죠. 그럼 계획으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법으로 정한, 계획으로 정한 이 제한대로 토지가 이용만 되면 계획대로 실행이 되는 건데, 문제는 자꾸 이걸 위반하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계획을 위반하면 일단 할 수 있는 게 처벌이죠. 그래서 뭐 신호 위반을 하면 과태료로 물려가면서 처벌을 하죠. 과태료 한번 내고 나면 다음부터 조심하는 거죠. 여기도 그 법의 내용이나 계획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똑같이 처벌할 수가 있는데, 처벌이라는 건 한계가 위반할까봐 미리 처벌한다 이런 게 있어 없어? 미리 처벌할 수가 없죠. 항상 위반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토지는 그 특징 중에 비가역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학기론 시간에 부동산의 특성, 용도의 다양성, 부증성, 비가역성 이런 거 공부했죠. 그중에 비가역성이란 여기 되돌린다, 가능하다, 비는 아니다. 그러니까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특징이죠. 산이 있었는데 산을 싹 밀어버리더니 여기다가 아파트를 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야. 뒤늦게 아파트 헐어내고 산으로 다시 메우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되돌리기가 어려운 게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위반한 뒤에 사람은 처벌해도 잘못 개발된 결과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막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확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무를 심고 뭐 농사 짓고 이런 거야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뭐 언제든지 되돌릴 수가 있죠. 근데 개발과 관련된 행위들, 이런 행위는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개발 행위를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통해서 이 계획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국토기법에 두고 있는데, 이 허가라는 건 어느 허가나 기본 틀이 있습니다. 일단 허가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허가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을 사람이 있겠죠. 허가 받는 사람은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허가는 항상 사전 허가니까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있을 거고, 이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사전에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허가를 안 해주면 그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허가는 다 요 틀로 돼 있는 겁니다. 법에서는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정해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가 명확해야 되죠. 뭐 도배 좀 새로 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아야 신고를 해. 장판증 새로 깔아야 되는데, 이런 건 뭐 허가받고 이럴 사항이 아니죠. 뭐 그냥 하면 되는데, 행위 내용 중에 이제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허가 대상이 뭐다라는 거를 정해둬야 되고, 국토기법은